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든 암호화폐 세금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런 거 자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언급을 하고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진 않지만 상승하기 위한 전조 현상들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부시됐던, 금융 생태계로 인정하기 싫었던, 전혀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들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세금이죠.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고 계시지만 몇몇 되지 않은 특수 계층의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당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2년 전에만 했더라도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누가 뭐래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기 싫지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개미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 세계를 돈으로 움직이려는 세력들, 아주 특수 계층들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위반자라는 탈을 쓰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탐욕을 유지하려는 새끼들, 식기들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밑에 뉴스들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가격이 좀 올라야 이런 것도 눈에 띄지. 지금 보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미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바이든 입에서 암호화폐란 단어가,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FTX 사태, EXDM 거래소, 리플, 비트코인 상관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바이든 암호화폐 세금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는 이런 데이터들 분명 상관성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봐오셨다면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리플 XRP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메이드 인 USA, 미국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경제 정책을 항상 고수해왔다. 단 한 푼도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가장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보수적인 집단, 달러, 미국,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굴까요? 이 시점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참 재수없죠. 제가 조금 이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문회에서 허가받지 않은 분산 원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허가받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허가인지를 모르죠. 허가를 받고 싶은데 허가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영국, 유럽, 스위스, 싱가포르 이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은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 아니 규칙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든 비허가를 때리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규칙도 아무런 룰도 없이 그냥 지네들이 판단하기에 무허가라고 생각을 한다. 상당히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반응들이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시그널 때문에 살짝 하락을 했고 0.25가 아니라 어쩌면 0.5% 인상할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의 생각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이번 달 FOMC 회의가 3월 21일, 22일 진행이 됩니다. 그때 되면 0.25%를 때릴 건지 0.5%를 때릴 건지 결정이 되겠지만 참 재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미 상원의원 한 분이 제롬 파월 당신은 2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롬 파월의 반응은 지금 그들이 직장을 잃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 데이터에서 바이든도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제롬 파월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사기가 판을 치고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암호화폐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자체가 저는 딴 걸 떠나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 폐쇄가 아닌 규제안을 만들겠다.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하기가 힘들다.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다. 어쨌든 제롬 파월 또한 암호화폐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본인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는 저 모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데,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아주 비슷한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 악마의 미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무너진 백화점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옷을 훔치는 저분의 미소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규제안이 없다. 미국이 원하는 규칙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별다른 규제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암호화폐를 무허가 분산 원장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영국, 유럽, 스위스, 싱가포르에 뒤처져 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실행 가능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사기, 자금 세탁 및 그 모든 것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안전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다. 그가 보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그러겠죠. 어쨌든 그의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XRP 리플을 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지만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 그 코인이 결국 쓰이게 될 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그게 뭐 CBDC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들은 만들어놨다, 결정을 해놨다. 그 시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시간 여행자들이 아닌가, 아니면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이놈의 세상은 정말 극소수의 자본가들, 세력,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영화의 끝은 과연 어떻게 끝날 건지, 과연 미국이 그들의 권력,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상을 한 번 더 뒤엎을 건지. 어쨌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더 떳떳할 때,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모질이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미국은 그 무언가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는 XRP 리플이죠. 왜 SEC가 XRP 리플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가격 상승을 저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커피를 한 잔 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이 신뢰를 재건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구축이 돼야 된다.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과 그리고 유용성이다. 깨끗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다시는 FTX나 테라와 같은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리플이 가장 잘못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미 정부 기관 SEC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객관적으로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영향력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할 말은 한다. 그리고 떳떳한 말을 한다. 올바른 말을 한다. 도덕적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 재판에 얼마나 많은 걸 잃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투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언제든지 예상되는 SEC 대 리플 사례의 해결로 XRP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주 한잔 하고 왔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XRP의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제 저녁에 살짝 XRP가 혼자 펌핑을 했었죠. 241선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537원 언저리까지 간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 펌핑의 이후로 지금 이 기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로바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수차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궁둥이 딱 붙여라, 손에 기부세라, 조금 올랐다고 주저주저 하지 마라, 그냥 지켜보셔라 라고 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리플 소송이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는 미국 판사 아날리스타 토레스가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려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XRP 홀더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리고 한 XRP 홀더는 순전히 수학적 기반에서 리플의 아슬아슬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충분히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 코인이다. 미국이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다. SEC는 리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리플이 선택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XRP의 선택을 싫어하는 중국의 내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이 가장 떡상하기 좋다. 결국 미국의 선택만 남아있다. 선택은 했지만 아직 발표하기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그리고 그 시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사들이 별 의미가 없죠. 바이든, 제롬 파월 기사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그들의 생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리 겐슬러를 앞세워서 자넷 앨런이 배후 조정을 하고 어쩌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 일원이 아닌가. 계속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스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걱정했고, 그에 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반미국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가 미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자넷 앨런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충분히 미국을 사랑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 XRP는 블록체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충분히 CBDC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안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완결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이 되지 않은 곳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NFT 마켓과 탈중앙화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미국이 선택해야 될 코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쓸모도 없는 비트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XRP 리플을 선택을 할까요? 이것저것 저것 요것 따져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자이든 타이든 비트TV 때문이든 리플을 소개해준 친구 때문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XRP를 홀드하고 계십니다.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리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플 소송이 중요한가요? 미국의 발표가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은 그 발표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암호화폐 세금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런 거 자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언급을 하고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참, 어쨌든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진 않지만 상승하기 위한 전조 현상들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부시됐던 금융 생태계로 인정하기 싫었던, 전혀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들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세금이죠.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고 계시지만 몇몇 되지 않은 특수 계층의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당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2년 전에만 했더라도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누가 뭐래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기 싫지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개미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 세계를 돈으로 움직이려는 세력들, 아주 특수 계층들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이반자라는 탈을 쓰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탐욕을 유지하려는 새끼들, 식기들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밑에 뉴스들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가격이 좀 올라야 이런 것도 눈에 띄지. 지금 보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미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바이든 입에서 암호화폐란 단어가,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FTX 사태, EXDM 거래소, 리플, 비트코인 상관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바이든 암호화폐 세금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는 이런 데이터들 분명 상관성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봐오셨다면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리플 XRP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메이드 인 USA, 미국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경제 정책을 항상 고수해왔다. 단 한 푼도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가장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보수적인 집단, 달러, 미국,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굴까요? 이 시점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참 재수없죠. 제가 조금 이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문회에서 허가받지 않은 분산 원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허가받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허가인지를 모르죠. 허가를 받고 싶은데 허가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영국, 유럽, 스위스, 싱가포르 이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은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 아니 규칙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든 비허가를 때리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규칙도 아무런 룰도 없이 그냥 지네들이 판단하기에 무허가라고 생각을 한다. 상당히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반응들이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시그널 때문에 살짝 하락을 했고 0.25가 아니라 어쩌면 0.5% 인상할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의 생각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이번 달 FOMC 회의가 3월 21일, 22일 진행이 됩니다. 그때 되면 0.25%를 때릴 건지 0.5%를 때릴 건지 결정이 되겠지만 참 재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미 상원의원 한 분이 제롬 파월 당신은 2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롬 파월의 반응은 지금 그들이 직장을 잃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 데이터에서 바이든도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제롬 파월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사기가 판을 치고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암호화폐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자체가 저는 딴 걸 떠나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 폐쇄가 아닌 규제안을 만들겠다.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하기가 힘들다.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다. 어쨌든 제롬 파월 또한 암호화폐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본인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는 저 모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데,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아주 비슷한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 악마의 미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무너진 백화점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옷을 훔치는 저분의 미소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규제안이 없다. 미국이 원하는 규칙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별다른 규제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암호화폐를 무허가 분산 원장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영국, 유럽, 스위스, 싱가포르에 뒤처져 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은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실행 가능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사기, 자금 세탁 및 그 모든 것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안전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다. 그가 보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그러겠죠. 어쨌든 그의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XRP 리플을 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지만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 그 코인이 결국 쓰이게 될 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그게 뭐 CBDC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들은 만들어놨다, 결정을 해놨다. 그 시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시간여행자들이 아닌가, 아니면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이놈의 세상은 정말 극소수의 자본가들, 세력,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영화의 끝은 과연 어떻게 끝날 건지, 과연 미국이 그들의 권력,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상을 한 번 더 뒤엎을 건지, 어쨌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더 떳떳할 때,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모질이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미국은 그 무언가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는 XRP 리플이죠. 왜 SEC가 XRP 리플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가격 상승을 저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커피를 한 잔 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래거 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이 신뢰를 재건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구축이 돼야 된다.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과 그리고 유용성이다. 깨끗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다시는 FTX나 테라와 같은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리플이 가장 잘못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미 정부 기관 SEC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객관적으로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영향력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브래드 갈래거 하우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할 말은 한다. 그리고 떳떳한 말을 한다. 올바른 말을 한다. 도덕적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 재판에. 얼마나 많은 걸 잃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투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언제든지 예상되는 SHD 리플 사례의 해결로 XRP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주 한잔 하고 왔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XRP의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제 저녁에 살짝 XRP가 혼자 펌핑을 했었죠. 241선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537원 언저리까지 간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 펌핑의 이후로 지금 이 기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로바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수차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궁둥이 딱 붙여라. 손에 기부세라. 조금 올랐다고 주저주저 하지 마라. 그냥 지켜보셔라 라고 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리플 소송이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는 미국 판사 아날리스트 토레스가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려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XRP 홀더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리고 한 XRP 홀더는 순전히 수학적 기반에서 리플의 아슬아슬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충분히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 코인이다. 미국이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다. SEC는 리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리플이 선택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XRP의 선택을 싫어하는 중국의 내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이 가장 떡상하기 좋다. 결국 미국의 선택만 남아있다. 선택은 했지만 아직 발표하기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그리고 그 시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사들이 별 의미가 없죠. 바이든, 제롬 파월 기사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그들의 생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리 겐슬러를 앞세워서 자넷 앨런이 배후 조정을 하고 어쩌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 일원이 아닌가. 계속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스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걱정했고, 그에 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반미국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가 미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자넷 앨런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충분히 미국을 사랑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 XRP는 블록체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충분히 CBDC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안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완결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이 되지 않은 곳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NFT 마켓과 탈중앙화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미국이 선택해야 될 코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쓸모도 없는 비트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XRP 리플을 선택을 할까요? 이것저것 저것 요것 따져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자이든 타이든 비트TV 때문이든 리플을 소개해준 친구 때문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XRP를 홀드하고 계십니다.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리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플 소송이 중요한가요? 미국의 발표가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은 그 발표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